자, 교재를 제가 제본을 떴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안 돼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본은 다 떴어요. 찍었는데 일단은 그냥 씁시다. 형태가 뭐가 중요해요.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번 시험 대비해서는 조금 바꿀까요? 지난번에는 저도 여기가 좀 낯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썼던 문제는 그냥 지금 과제로 나갈 거예요. 이게 문항수도 사실 많고 문제 난도가 좀 너무 낮아서 집에서 기본 학습용으로 쓰시고 대신에 테스트를 조금 더 어려운 걸 볼 거예요. 테스트용도 좀 어려운 걸 볼 거니까 학습을 좀 하시고,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결핍의 무슨 어쩐 책인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3주 뒤까지 이걸 해오세요 이러면은 2주 동안 놀고 마지막 주에 일을 한대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대. 그래서 뭔가 일을 시킬 때는 주차별로 3분할을 해가지고 3분의 1씩 하세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래.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주어져야 사람은 어떻게 좀 빡세게 한대요. 그래서 그걸 좀 도입할까 해서 제가 오늘 진도를 얼마나 뺄지 모르겠거든요. 오늘은 지금 이제 시험 범위가 지금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지고 작년 시험 본 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고대가요, 뭐 중세가요, 여기 파트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나 나중에 내년에 고3 내신도 하실 생각을 하시면 고전 작품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공무도화가 하고 뭐 청산별곡하고, 청산별곡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지? 제가 그리고 또 요번에 한번 시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고전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내가 느낀 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좀 낯설어 하신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걸 수업을 하고 작품을 조금 많이 볼까 해서 이번 주에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요 교재를 끝내면 여기 연계 지문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해놓을까 해요.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다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공부도하고부터 봅시다. 이 작품인데 필기할 게 좀 많아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 일단 들어가 있는데, 이 작품 이름은 악공명이 공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설화랑 관련되어 있는데 이 뒤에 설화를 먼저 볼게요. 이 작품 설화를 보셔야 돼요. 아직 쓰지 마시고 이렇게 설화,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 배경 설화를 보셔야 되는데, 간단한 내용은 뭐냐, 뱃사공인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배를 저어서 이렇게 배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머리가 하얀 뭐 미친 인간이 술병을 들고 자기 술병을 끼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강을 건너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아시죠? 술 취한 상태에서 물에 뛰어들면 100%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들어서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근데 그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붙잡으러 왔던 부인이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었는데 그 노래가 공무도화가라는, 이게 해석하면 뭔지 아시죠? 아주 유명한데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제목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남편이 죽고 여자가 우는 걸 막 보고 그 불렀던 노래를 듣고서는 이 광리자고가 말도 안 되는데, 여자가 지금 남편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 그 집에 가서 부인한테 불러줬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거를 공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쟁처럼 생긴 악기인데 그걸 키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작곡을 하신 거지. 이게 편곡을 하셔가지고 음악을 이제 만드신 게 공무도화가라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이 다른 악곡명으로 공구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라서 공무인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이게 봐봐, 고대 가요야. 가요가 말 그대로 노래야. 근데 옛날 노래는 노래만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노래랑 설화를 섞어서 만들어요. 이렇게 두 개 세트야. 그러니까 메인이 노래가 아니고 설화에 노래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드라마의 OST 같은 거지. 약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두 개가 같이 전달이 됐어요. 역사서에 남아있고. 자, 이게 그러니까 따지면 한 4,000년 전 노래인 거예요. 4,000년 전. 안녕. 빨리. 네, 책 받아. 자, 4,000년 전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한자로 기록이 됐어요. 그지? 야, 잘 생각해봐. 이 당시면 그러니까 삼국이니까 신라나 언제야? 아, 신라 이전이야. 그러면 뭐니? 고구려? 뭐 백제 이런 사람들이야. 내 말이 돼? 그지? 막 구여 이런 시절이야. 그럼 한 4,000년 전인데 이때는 중국어를 했겠니? 우리말을 했겠니? 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당연히 우리말. 그러니까 니네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 훈민정음 가르치니까 선생님 그러면 한글이 있기 전에는 뭘로 말했냐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당연히 한국말을 하지. 아니 우리가 중국말 하다가 한글이 생기고 나서 한국말을 했겠어요? 생각해봐. 글자가 먼저였겠어요? 말이 먼저였겠어요? 말이 먼저죠. 그러니까 4,000년 전에도 우리나라 말이 있었어. 내 말 해야 되지? 그럼 우리나라 말로 부른 거가 어떻게 기록에 남았겠어요? 한자로 바꾼 거야. 자, 다시 봐봐. 만약에 한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를 뭘로 기록할까? 한자나 영어로 번역해서 기록을 하겠지. 한글이 없다면. 이해돼? 그래서 고대가요는 그 당시 우리 글자가 없기 때문에 뭘로 기록했냐면 한자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된 걸 한자로 번역해서 써서 그거를 한역시라고 해. 자, 다시 설명한다. 봐봐. 원래부터 한자로 기록한 문학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한문학이라고 해. 대표적인 게 한시야. 한시. 한시는 처음 창작할 때부터 뭘로 써? 설명을 들으면서 쓰고 있지? 한시는 처음부터 한자로 쓰는 거야. 그럼 어순도 어디에 맞췄어? 한자에 맞춰서 쓰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아시죠? 한자는 어순이 우리랑 달라요. 독서는 뭐지? 독이 서술어야. 읽다, 책을이야. 원래 어순이. 그러니까 중국말은 우리말하고 어순이 달라. 이해돼? 중국말은 서술어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돼 있다고. 됐지? 그러면 우리말로 돼 있던 거를 한자로 뭐 한 거야? 번역한 시가 한역시라는 거야. 그게 한시가 아니야, 이게. 이해돼? 그러니까 창작의 원래는 뭘로 만들어? 우리말로 부르던 노래를 한자로 기록한 거야. 그걸 한역시라고 한다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봐봐. 우리 보통 옛날 노래는 대부분 뭐지? 구전문학이 많지. 입에서 입으로 뭐야? 전달되는 건데 얘는 아니야. 얘는 기록문학이야. 언제 기록됐다고? 삼국시대에 이미 기록이 됐던 작품이다. 되셨나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뭐 필기만 잠깐 적어 놓으세요. 이거 3, 4번까지만 빨리 적어봐. 필기가 너무 많네. 야, 이거 내가 필기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적어. 내 설명. 내 설명이 듣기가 싫은 거지. 알고 있었어. 수정아, 네? 나한테 뭐 할 말 없나? 잠수요? 아니, 말 안 하죠? 궁금해 하다가 죽을라니까. 지원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아, 네. 잘 봤네요. 네? 지원이보다 좀 못 봤어요. 어? 기말에는 잘 봅시다. 아니 그만이 예술이 있네. 자, 다 적었니? 다 적어서 잘 봐. 여기 포인트는 요 빨간색이야. 여기 봐봐. 여기까지 다 적었죠?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 여자가 불렀으니까 여성적 어조가 있고 고대가요고 개인적인 정서를 얘기한다. 그지? 그리고 이게 말한 대로 4,000년 전 작품이야. 그럼 4,000년 전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최초 작품이 뭐가 있냐면 구지가라고 있어. 니네 아직 구지가 안 배웠나?
그냥 부지가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볼 건데 부지가는 뭐냐면 땅을 막 파면서 성을 지으면서 임금을 우리한테 달라고 부르는 주술적인 노래야. 이건 약간 정치적인 노래야. 그러니까 개인 용도의 노래가 아니에요, 부지가는. 근데 요 공무도화가는 말 그대로 뭐야? 남편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아주 개인적인 노래야, 이 노래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별의 정화를 노래하는 최초의 개인 가요야, 개인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작품이 있기 전에는 뭐야? 대부분은 집단 가요야. 국가를 위한 노래, 막 이런 거였다고. 애국 같은 거야, 애국 같은 거. 근데 이때부터 나온 게 요 작품 때부터가 처음으로 개인 가요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으로 따지면 발라드. 이전까지는 다 애국가 같은 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서로와 함께 전달이 되고요. 여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빨간색 글씨분이. 이거를 외우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긴 할 텐데. 자, 여기 써진 대로 왼쪽에 공무도와 공경도와 다이사 담내호와 이렇게 돼서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제? 근데 이게 한시가 아니에요. 사원 사구체 한역시가로 되어 있고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내용을 좀 봅시다. 얘 포인트가 뭐냐면 물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물이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물은 상징물이야. 상징물. 니네 보통 물이 뭘 상징하지? 자, 물 안 마시면 죽어. 그래서 물은 생명을 상징해. 이런 걸 무슨 상징이라고 그래? 어느 나라를 가나 물은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생명수라고 그러잖아. 아니, 유럽에 가도 그렇고 미국에 가도 그렇고 한국에 와도 똑같이 생명수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걸 원형적 상징이라고 그래. 제 말 이해되시죠? 문화권마다 다른 거는 그거를 이제 문화권 상징으로 따로 불리긴 하는데 이거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얘 물의 원형적 상징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 죽죠. 그래서 죽음을 뜻하게 돼요. 물은. 서경별곡에도 나옵니다만 강은 뭘 뜻해요? 물로 되어 있는 강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갈라놓는 단절이라는 상징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모든 이별 작품의 원형 작품이에요. 원형 작품 이게. 그리고 문학성이 진짜 높아요. 이 작품은.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파생된 작품이 꽤 많은데 나중에 다 봐야 되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외부 지문을 너무 세게 내셨어.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외부 지문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지. 그쵸? 제가 그리고 조금 예측이 안 됐던 게 작년이나 재작년은 그렇게 안 되더니 올해는 유독 내가 어부사시가 말고 어부단가라는 작품 수업을 해줬는데 그거를 그렇게 깊게 물어볼 줄은 나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 작년 기출 풀어보셨잖아요. 외부 지문도 거의 안 났잖아요, 작년은. 근데 올해는 이렇게 세게 물어볼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어. 작품이 되게 특이한 걸 내진 않았어. 내 생각에. 그 말은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더구나 고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해. 다만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무조건 이거야. 이거는 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 작품에 한 3-4개 정도 골라서 수업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조금 더 빡세게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최대한 정리는 해드릴 테니까. 기말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말 잘 보면 수행만 쎄로 망쳐놓지 않으시면 충분히 점수적인 역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말이 좀 더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이상하지만 하나씩 갑자기 시험 보면 갑자기 우리 교과서 안 나갑니다. 모의고사만 하겠습니다. EBS에서 다 내겠습니다. 이런 짓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못 하시면서 말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혹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지금 배우시는 작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3까지는 계속 공부하신다고 했을 때 이 작품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 필수 작품들이라. 자, 봅시다.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저건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필기한다고 열심히 필기하시는. 저거 괜찮아. 되게 잘 이해하십니다. 자, 봐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미 누구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이야. 흰머리에 미친 인간. 술병 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했다. 술병이 무슨 튜브도 아니고 그죠? 그걸로 강을 건너고 했다. 미친.
자, 기본적인 설정 보자. 이마 그랬으니까 뭐 설정했니? 청자 설정했죠. 무슨 체? 대화. 지금 백수광부가 대화 대상인 거야. 그죠? 대화체가 되겠고. 대답 안 해도 뭐야? 대화체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말을 건네는 문체라고 하죠. 건네는 문체. 확실합니다. 명령까지 했어.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작품에도 대화체인지 아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작품 같은 경우. 알겠죠? 찾는 방법 딱 두 가지야. 불렀는지 보시고, 또 하나 뭐 봐? 명령이나 질문을 했는지 보시고. 그지? 자, 잘 들어. 하나만 주의할 거. 서리법은 대화체로 안 봐. 서리법은 안 돼. 서리법은 독백이야. 야, 내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아, 나 오늘따라 이렇게 수업이 안 되지? 이거 대화야? 그죠? 이거 서리법이란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서리법인지 아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랬습니다. 자, 남자는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자가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 이 작품을 무엇의 원형이라고 하냐면 정한의 원형이라고 해요. 정한이 뭐야? 정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한은 한이 맺힌다 할 때 그 한자예요. 우리 사람이 한이 언제 맺혀요? 아니에요. 오해하시는데 억울해서 생기는 게 한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면 한이 생겨. 그래서 원한을 품고 죽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처녀 귀신 아시나요? 처녀 귀신이 무슨 원한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여학생한테 물어봤지? 여자들이 잘 알겠다. 처녀 귀신이 결혼 못하고 죽은 귀신이잖아. 그럼 여자의 한은 뭐지? 그치, 결혼 못한 게 아니야.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자가 하고 싶었던 건 뭐야?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럼 총각 귀신은 뭐게? 결혼 못하고 죽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풍습이 있어요. 죽은 여자랑 죽은 남자를 둘 다 결혼을 못했잖아. 둘이 결혼시켜. 귀신끼리 결혼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야 한이 풀린다고 믿었다고 했나요? 그럼 이 여자의 한은 뭘까? 여자가 원하는 건 뭐지? 남자가 떠나지? 같이 건너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죽자는 거야? 그럼 뛰어들겠지 여자가 원하는 건 뭐야? 가지 않는 거야. 날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여자가 나를 뭐 한다, 이 미친 남편을 뭐 한다는 거야? 여전히 사랑했다는 뜻이야. 이게 모든 작품, 가실이라든가 서경별곡이라든가 뭐 나중에 진달래꽃이라든가 이런 작품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의 원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 세팅이 어떻게 돼 있어? 여자는 헤어지기 싫어하는데 남자가 혼자 사고치는 시야 대부분. 그러니까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이별 통보하고 지가 막 떠나. 그럼 여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혼자서 다 감내를 해야 돼. 그래서 한이 생기는 거야.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정을 하고 떠나면 못 잡아요, 여자들.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여기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물을 건너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나와 헤어지지 마세요라는 뜻이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여자에 뭐가 담겨 있어? 바람이 담겨 있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말라고 했어. 그럼 직설적이지. 아이, 공부해라. 그럼 직설적이야, 우회적이야? 직설적이지. 그럼 나는 이별을 거부했어. 거부했는데 남자가 기어이 뭐예요? 물을 건너가. 자, 두 번째 물은 뭐니? 그렇게 말렸는데도 물을 건너가. 그럼 이별이지. 그럼 여자는 어떨까? 그치? 이거 세트로 외우셔야 돼. 아, 이별 상황이 됐어. 그럼 여자는 슬플 거야. 맞지? 동시에 뭐 하기도 해요? 저러다 뒤지면 어쩌나 하고 아직 죽기 전이야, 남자가.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됐어? 생각보다 짧은데 어려워, 이 시가. 저 근데 건너셨어요? 건너셨네? 경어체인 거 아세요? 건너시다잖아, 시다, 시. 그러면 주체 높임 들어갔죠? 경어체야. 그럼 무슨 체가 생겨? 여성적 어조라는 게 발생이 돼요. 아니, 여러분들, 남자는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의 차이를 좀 보여주면 이게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는 게 아니야. 남자는 좀 강해야 돼, 말투가. 명령을 쓰면 좀 강하잖아. 그지? 두어라! 이런 게 좀 강한 거야. 그러면 그게 남성적 어조라고 그러는 거고 여성은 그러셨어요? 이렇게 여성적 어조라고. 근데 보통 보면 경어체를 쓰면 좀 말이 어때요? 나긋나긋하고 부드럽죠.
그래서 여성적 어조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지?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그럼 세 번째 물은 뭐가 되겠어요? 죽은 거야 이 남자가. 그럼 이제 나랑 얘는 뭐니? 나는 살아있고 남편은 어떻게 돼? 죽음의 강을 건너버렸고 그럼 이게 완전히 뭐 되는 거예요? 단절돼 버린다. 그럼 여자는 절망이죠. 내가 그렇게 붙잡고 싶던 남자가 기어이 내 곁을 이제 완벽하게 떠나는 거예요. 이제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여자는 안타깝고 이때 이런 걸 한탄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신 한탄. 그리고 이제는 뭐 할 수가 없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체념하게 되는 거야. 이게 세트가 이렇게 세트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문제 같은 거에 보면 여기는 이별의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여기 완벽한 이별은 뭐 때문에 일어났니?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 생각해보니까 그죠? 이생규정전에 나왔던 것처럼 완전한 죽음이 완벽한 이별을 만들어내버린다. 가시님을 어찌할꼬 이렇게 됩니다. 체념이 들어있는데 자 요거 조심해서 보시기 요거예요. 어찌할꼬는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에요. 이건 대화책이긴 한데 서리법 쓸 수 있습니다. 대화책 안에서. 근데 대화가 하나도 없는데 서리법이 있다고 대화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찌할꼬 이 말은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걸 뭐라 그래? 체념적 수용이라고 그래. 체념적 수용. 이제 뭐 간놈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좀 얘기하자면 가시님을 어이할 거에는 약간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전음식기가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엄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얘가 기어이 공부를 안 하겠다는 우리 아들이 어제 뭐라 그랬는지 아냐? 자기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어보면 어떡하든 중2짜리가 자기가 게임 유튜버를 하면 크리에이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앉아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놈을 어찌할꼬. 그럼 거기에는 봐봐. 아휴 저 새끼가 저러는 걸 어떻게 바꾸기가 어려워. 중2병 걸려가지고 요새 싸우기도 쉽잖아.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 일부를 뭐 하게 돼? 수용할 수밖에 없죠. 받아줘야지 뭐. 그래? 그 게임 크리에이터도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약간 이해돼? 설득은 하겠지만 지가 만약에 자기 유튜버 크리에이터 하겠다 그러면 내가 말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말려요. 저거 어떻게 말려? 내버려두진 않겠죠 내가. 그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 속은 부글부글 끓는 거야. 저 새끼 저거. 그러니까 자 원망이 직설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이 서리법은 표면적으로 무슨 뜻이야? 체념의 뜻이야.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아유 저놈식이 이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안으로 놓고 보면 우의적으로 약간 요 서리법 안에 돌려서 뭐가 들어있냐면 슬픔과 원망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런 뜻이 있다고. 어렵죠? 이게 4줄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작품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얘를 기반으로 이제 외부로 갈 거야. 니네 이번에 외부 지문 보면서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뭐냐면 니네가 본문에 대한 완벽한 암기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신 것도 있다고 봐야 되고 없지 않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본문이 헷갈리면 어떻게 돼? 외부 지문하고 섞어서 물어볼 때 헷갈려. 그러니까 얘만 물어봤으면 그게 안 어려운데 얘도 완벽하지 않은데 얘랑 막 섞어서 물어보니까 긴가민가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외부 지문은 솔직히 말해서 뭐가 나올지 확실하게 모른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기본 지문을 거의 완벽하게 해놓으시는 게 더 좋다. 알겠죠? 그러니까 빈칸 많다고 자꾸 투덜대지 말고 빈칸을 좀 학습해 놓으시고 미리 좀 해놔. 그래야 성격 오를 거야. 자,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정리해드린 거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요 예상 지문은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공무도화가에서 뻗어나온 작품이 가실이 나올 수 있고, 서경별곡 나올 수 있고, 얘네 고려가요라. 그 다음에 정지상 송인이 한시예요, 한시. 제 생각엔 정지상 송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이건 거의. 근데 그것만 볼 수 없다, 그지? 정지상 송인도 보셔야 되고. 황진이 시조 중에 어저내일이야, 특히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강이나,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 경험상 강물 나오는 게 뭐냐면, 가실이 빼고 서경별곡.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 그
그 다음에 황진이 시에 보면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는 고시하고 사는 옛산이로 된 이 작품 있어요. 이 정도 보시면 아마 그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꽤 있으니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고전 시가에다가 현대시 묶어서 낼 수도 있어. 그거까지 생각을 하면 김소월의 초혼이나 모라카노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초혼이나 아니면 그 뭐더라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작품들 정도는 조금 봐두시고 가세요. 그래서 미리 봐두면 들어오면 될 것 같아. 되셨죠? 이거 하나 넘어가. 학습 활동은 별로 할 거 없고 뒤에 넘어가면 교과서의 황조가라는 작품. 이 작품은 아시죠? 근데 처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작품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올라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보시는. 근데 그건 니네 탓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 내신 하다 보니까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많이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독이거든요. 내신 하다가 나중에 수능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신 하시면서도 좀 작품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요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가 선경 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한역시예요. 얘는 그 시대가 고구려 그 유리왕이라는 작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아까 앞에 작품도 작가가 있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묶을 거야. 그럼 아까 공무조화가랑 황조가랑 묶어서 나오고,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구지가를 묶어서 냈어요. 구지가. 뭐 시험이 그러면 뻔한데 올해는 안 그럴 것 같긴 하니까 약간 일단은 좀 봅시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 가셔서 혹시 여기 지금 얘기하면 필요가 없나? 잊어버릴까봐 미리 얘기는 드리는데, 이 객관적 상관물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감정이입,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상징물, 세 번째가 대조야. 근데 보통 대조는 객관적 상관물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해요. 근데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한테 달려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얘를 객관적 상관물로 보는 게 맞긴 하거든. 맞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꾀꼬리가 정다워요. 그지? 그럼 꾀꼬리 두 마리가 막 이렇게, 알죠? 이렇게 막 서로 부리를 부리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가지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성경이라고 해. 성경 후정이 뭔지 아니? 먼저 뭘 보여줘? 풍경을 하나 보여주고 화자의 정서를 뒤에다 배치하는 방법이 성경 후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있는 풍경과 화자의 정서가 뭐야? 비슷하든 반대가 되든 관련성을 갖는 걸 성경 후정이라고 그래. 이해되지? 여긴 근데 무슨 관련성이냐? 대조 관련성이야. 대조되는 관련성. 근데 애는 정답구나. 영탄법 돼 있고. 됐죠? 그리고 얘는 꾀꼬리는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켜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할 것 같은데. 자, 솔로들은, 자,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1년 중에 딱 2번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언제지? 또 하나, 벚꽃 필 때입니다. 벚꽃 시즌에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가면 커플들끼리 사진 찍고 있어요. 그거 보면 여자애는 계속 포즈 잡고 남자애는 막 카메라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내려가서 막 심지어 막 무릎 꿇고 막 누워서 찍는 남자도 있고 막 그거 보면 꼴보기 더럽게 싫습니다. 왜 싫을까? 내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없는데 저 인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뭘 느껴?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봐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커플 꼴보기 싫어. 이 말에는 난 없어라는 표현이 포함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그게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커플 얘기하는 거 같지만 실제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하는 거야. 그럼 꾀꼬리 암수가 정답구나라는 말은 사실은 뭐야? 내가 외롭다는 뜻이 돼.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내 감정을 자연물이 대신 드러내는 케이스. 그제? 근데 얘를 왜 객관적 상관물로 안 보는 경우가 뭐냐면, 얘는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 대조되는 경우는
그 객관적 상관물이 나와 동일시가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자연물이나 이런 거에 감정을 이입하면 걔랑 나랑 동일시가 돼. 무슨 말이 다른 말로 그 객관적 상관물이 나의 분신이 돼. 근데 이 작품은 여기는 안 그렇다고. 여기는 대조되니까 꾀꼬리가 나의 뭐가 아니야? 분신이 아니게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 상관물을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이 하실 거니까 나중에 물어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네? 이러면서 막 영탄하면서 와 쟤네 너무 정다운데? 근데 나는 외롭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외로워라. 직설적인 감정 표현했죠?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꾀꼬리랑 반대되는 건 나죠, 나. 이내 몸. 그지? 내자 동그라미 쳐볼래? 내자. 이내. 화자가 어디에 드러났다? 표면에 드러났다. 이렇게 표면에 나올 수 있어요. 내자. 내자 동그라미 쳐보면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됐으니까 고자가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뭐랑 비교했을 때? 공무도화가랑 비교했어요. 이거 지금 빨간색 쓴 거는 다 공무도화가랑 얘기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설명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꾀꼬리를 봤기 때문에 뭐야? 내가 외롭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대상이 드러났지. 그럼 아까 앞에 공무도화가 여자의 감정은 누구 때문에 드러나? 환기가 되지? 죽어가는 남편 때문이죠. 아니,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술병 들고 물에 빠지는 남편 때문에 정서가 환기되니까 공통점. 차이점은 아까 거기는 대조되는 대상물이 없죠. 여기는 있죠. 또 하나 밑에 서리법 아까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가시님을 어이할 꼴이니까 서리법 공통점. 네. 아까 앞에는 남편이 죽음이라는 이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여기는 드러나있지 않아요. 차이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문제가 그렇더라. 이것도 사실은 둘을 묶어서 냈을 때의 문제고 따로따로 내버리면 이제 다른 작품하고 또 비교하셔야 되니까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나? 됐어요? 자, 요 작품도 역시 여기 보면 삼국사기에 고려 이대왕이 유리왕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남자가 부인이 둘이었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가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그 여자 데리러 갔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돌아오면서 쓴 작품이다. 그래서 배경설화가 전달되고요. 성경 후정 형태로 진행됐다. 참고적인 거 하나만 볼게요. 여기 지금 없는데 다 쓰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왼쪽 위에 보면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황조가는 고구려 유리왕이 불렀다고 전해지는 고대가 있는데 거기 밑줄 그어볼래? 여러 부족을 화해시키는 데 실패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옛날 노래는 개인적인 노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집단적인 노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얘를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이야기, 결혼에 실패한 남자 이야기로 보면 개인 서정시야. 그러니까 황조가는 개인 서정시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얘를 어떻게 보는 견해도 있냐면 부족의 통합에 실패한 왕으로 보기도 해요. 그럼 개인적인 얘기 아니지. 정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단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있다. 그럼 이거는 결정을 뭘 보고 알 수 있어? 보기 박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번에 시험 볼 때 내가 개인 오답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보기 박스를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보기 박스는 참고용이야. 그럼 답은 어디에 있어요?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 박스에 낚인 게 꽤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오답하면서 보니까 다들 좀 있을 거야 아마. 보기 박스에서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답인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과 매치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보기 박스는 이해되지? 왜냐면 보기 박스가 대부분 보면 일반적 해석을 넣어놓거나 내 본문 내용하고 안 맞는 해석을 넣어놓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본문에 좀 더 초점을 두시라는 거. 학교 시험 유형이 그런 거니까. 함정을 너무 많이 봐. 진짜.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
내 생각에 선생님들이 니네 죽일 생각인 거야. 죽어봐라 그러고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 저도 웬만한 어려운 학교들은 많이 해봤어요. 뭐 목동권에서도 해보고 강남권에서도 해봤는데 이렇게는 안 내요. 어느 동네도. 이 동네 특히 유별하게.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안 내놓고 올해 그렇게 내시잖아.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아니 이거 아니 내신에다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선생님 아니 녹화되니까 좀 조심히. 선생님들이 멍청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좀 솔직히 욕을 좀 할게요. 왜냐면 왜 멍청하냐면 이렇게 하면 내신은 원래 뭘로 대학을 보내는 거야? 성실도로 보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시험을 내잖아. 성실한 애들 다 하나가 떨어져. 이건 누가 잘 볼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애들이야. 그럼 대학 입시 과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입시 결과 안 좋아. 이렇게. 내가 예상하건대 이게 입시 결과를 되게 안 좋게. 왜냐하면 대학에서 보면 뭐야 여기 국어 평균 점수가 이렇게 애매한데 뭐 70 몇 점대가 평균 점수가 나와? 근데 얘는 뭐 점수가 평균보다 아래로 그럼 얘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대학에서는. 근데 알고 보면 그 학생은 뭐야? 그 학교에서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야. 근데 걔가 점수가 별로 안 나와. 그럼 입시가 잘 나오겠냐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막 성실한 애들이 막 수능을 엄청 잘 보진 않아요 또. 걔가 가진 무기를 학교에서 죽이는 거야. 이거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얘기를 또 학교에 가서 전달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그냥 대책은 세우셔야 돼요. 진짜로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막 평균 점수가 막 90 몇 점 나오는 것도 아닌 거야. 1등급 컷이 막 90 몇 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난도 실패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얘기 없어요 학교에서 별 얘기. 니네들이 그냥 욕만 하고 있는 거야. 원래 1등급 컷이 90점 라인에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험이에요. 91, 2점 나오는 게 정상적이고 이게 80 몇 점대까지 떨어뜨리는 건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교장선생님 불러다가 뭘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거.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외로 기말에는 외부 지문 비중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많이 안 내거나 난도를 좀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평균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해되니? 그러면 기본 교과서 학습을 완벽하게 하시고 외부 지문 몇 개만 대처하시면 생각보다 고득점 나올 수도 있다. 희망을 드리려고 구라치는 거 아니야. 진짜야. 내 경험상 그래. 중간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럼 기말은 좀 난도를 낮추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난도 조정 실패예요. 내가 보기에.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 내가 생각. 아마 니네 학년이 좀 잘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험을 어렵게 된다고 낸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를 봅시다. 찬기파랑가라는 점. 찬기파랑가. 찬기파랑가는 19채 향가라고 되어 있어요. 19채 향가. 그리고 별칭으로 산해가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산해가. 아까 뭐 공부인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짜잘짜잘한 지식? 산해가는 뭐냐면 향가의 완성형을 산해가라고 불러요. 산해가. 얘를 완성형이라고 그러고 구조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작품을 산해가라고 합니다. 쓸 게 왜 이렇게 많지? 쓸 시간 드릴게요. 이제 6번까지만 쓰세요. 6번까지. 까지 쓰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쓰시면서 대충 외워놓으세요. 안 보여? 네? 자, 엄청 크게 해줄게. 여기 패드로 글씨 쓰면 이렇게 예쁘게 안 써져. 고전을 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쓸 게 많습니다. 쓸 게 많고 외울 것도 많고 약간 이게 할 일이 좀 많아요. 그지 같이 못 썼지. 다 됐나요? 아직도 남았네. 찾아가 글자를 빌려왔다는 뜻이야. 차용증이라고 그러잖아. 뭐 빌리면 차가 빌릴 차죠. 빌릴 차죠. 글자를 빌려와서 쓴 벽이다. 자, 벌써? 빨리 써봐. 빨리 쓰세요. 친절하게 말하지. 빨리 쓰세요. 졸리냐? 눈이요. 네. 뭔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졸린 건지 눈이 아픈 건지. 계속 애들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네. 너무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다들 거의 다 썼어요? 설명을 잠깐 할게요. 설명 좀 하자. 말을 못하면 죽는 병에 걸렸어. 자, 이 작품은 제목이 말 그대로 찬 기파란가요. 찬이 뭐냐면 찬자 동그라미 적을래. 찬은 예찬하다 이런 뜻이야. 기파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파랑은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라는 뜻인데 이 양반이 죽었어. 김한진 버전에서는 죽었어. 나중에 이게 버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다른 버전도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설명할 게 하나가 있는데 얘는 한자로 기록이 되긴 했는데 얘는 향가로 기록돼서 어딜 또 쓰고 계신 거야? 그만 써봐. 그만 써봐. 나 설명하게. 자,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셔야 돼. 이게 어떤 방식을 쓰냐면 향가 아세요? 향찰? 향찰은 아까 차자가 뭐냐면 한자를 갖고 왔는데 우리말을 먼저 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자를 변형하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한혁시하고 달라. 한혁시는 뭐야? 우리말을 한자로 번역하는 방식이고 그럼 한자식 표현이 돼. 그거는 한혁시는 한자가 기준인 거고 얘는 우리말이 기준이에요. 뭔 말이냐면 문법 배우셨죠? 실질 형태소가 있고 뭐가 있어? 형식 형태소가 있는데 한자는 구성이 뭘로 돼 있어요? 음과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 부분만 써. 즉 쉽게 말해서 한자의 반만 쓰는 거야. 한자는 음과 뜻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 형태소는 뜻 부분을 쓰고 형식 형태소는 음만 쓰는 거야. 음만. 자, 여기를 봐봐. 얘를 여로 이첨이라고 돼 있어. 그지? 해석이 뭐라고 돼 있어? 느껴봄이 뭐냐면 흐느끼며야. 흐느끼며. 그럼 여기에 열이 뭐냐면 흐느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실질이 뜬 거지. 이해되니? 여로는 흐느끼며 이런 뜻이 돼요. 여러라는 말이 흐느끼며. 이첨이가 뭐냐면 뭐 바람인데
바라보매를 이첨이라고 한 거야. 이첨이. 이가 바라볼 이자에다가 첨이가 뭐냐면 라메라는 뜻이 돼. 라메. 그럼 이 첨이는 뭐가 되냐면 음만 쓰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이해되시나요? 잘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시험을 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하니까. 요거 볼까요?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백운이라고 있어요. 백운. 보이죠? 백운의 뜻은 뭐야? 흰 구름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말 뜻 흰 구름이니까 얘는 뭐만 쓰는 거야? 백운은? 백운이라고 안 읽고 뜻을 읽는 거야. 그러면 흰 구름이라고 읽으시면 돼. 여기는. 이해되지? 내가 색깔을 좀 바꿔서 할게. 그럼 흰 구름은 요 두 단어는 뭘 읽어? 뜻만 읽어. 음은 버려. 그러니까 백운이라고 안 읽고 흰 구름이라고 읽으면 돼. 얘는. 이해되죠? 근데 음축은 어떻게 읽어? 흰 구름 할 때 여기 받침에 미음 있잖아. 요걸로 읽어. 요걸로. 그럼 흰 구름 이렇게 읽어. 이해돼? 그럼 음자는 뭘로 읽어? 소리로 읽어버리는 거야. 뜻은 그냥 날려. 왜냐면 얘는 뜻이 뭐냐면 소리라는 뜻인데 소리라는 뜻은 날려버리고 얘 음만 읽는 거야. 이해돼? 그것만 예를 들면 이해되죠? 그래서 백운 음은 어떻게 읽냐면 흰구름 이렇게 읽는다고. 흰구름 그럼 합치면 흰구름 이렇게 읽는다고. 뭔 말인지 돼? 그래서 반만 쓰는 거야. 뭔 말인지 되니? 뜻을 쓰든지 음만 쓰든지. 이거는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 향찰 방식이라고 그래. 향찰.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리고 얘가 왜 완성형이냐면 얘는 몇 단 구성을 써요? 3단 구성을 써요. 그러면 완성형이 아닌 것도 있을 거잖아. 4구체 한가가 있어. 4줄짜리. 걔는 뭐만 있어요? 이게 없어요. 기석역이라고 3단은 구성도 안 해. 그냥 한 단짜리야. 8구체는 2단짜리. 선생님 그러면 4줄짜리나 8줄짜리도 그 안에 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얘의 완성의 핵심은 뭐냐면 결구야. 결구. 이 기석역이라는 구성이 뭐냐면 기가 일으켜. 그러니까 시작을 한 다음에 서가 이야기를 쭉 이어주다가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결에서 결론을 맺어주는 구조야. 이해돼? 그러니까 8줄짜리나 4줄짜리는 그 기능이 없어. 얘만 있어. 얘만. 19째 한가에만 있어. 그래서 얘는 3단 구성이 돼 있고 얘가 완성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 핵심은 이 낙구의 감탄사예요. 이 낙구가 어디냐면 결구를 낙구라 그래. 결구. 거기에 감탄사를 집어넣어서 이 작품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게 돼. 그래서 낙구의 감탄사가 됐다.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단 구성에다 낙구의 감탄사를 쓴 게 나중에 시조를 만들 때 도움이 됐어요. 시조의 기본적인 형틀을 짜는데 그래서 시조의 원형이 되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문학적 전통이 계승된다 그래. 심지어 이 작품은 향가는 언제 작품이에요? 신라 때 작품이에요. 그럼 신라 때 작품이 어디에 미치는 거야 영향을? 조선 초나 고려 말 때 작품에다가 거의 1000년 넘는 시간에 1000년은 아니죠. 한 5, 600년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조를 처음 만들 때 향가를 모티프로 해서 만든 거야. 향가를 기본 틀로 해서 만들었어요. 시조 만들 때.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낙구의 감탄사가 왜 핵심이냐면 낙구의 감탄사를 쓰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앞에서 이어져 왔던 내용을 확 집약하는 효과 그리고 가끔은 전환하는 기능도 있는데 조심할 거는 제망매가 배웠니? 알아요? 제망매가? 제망매가는 앞에가 다 마이너스야. 그지? 8번째 줄까지가 계속 마이너스다. 동생이 죽었는데 너무 슬프고 동생 죽은 게 너무 안타깝고 막 이 얘기 하다가 끝에 가서 갑자기 뭐라 그래?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이러면서 뒤집어져 얘는. 그럼 시상에 뭐가 있어요? 제망매가는 전환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전환이 없어. 그냥 계속 우리 훌륭하신 님 하다 끝나. 그래서 얘는 전환이 없고 뭐만 있어? 전환이 없고 망했다. 여기 배터리가 없어. 잠시만. 이 배터리 없으면 안 되는데. 앉아.
아이다 이러면 골치 아파. 당혹스러운 배터리 없는 거지. 제일 당혹스러워. 자, 거기 보시면 원래 낙구가 두 가지 기능이 원래 있어요. 앞에 오던 거를 집약하는 기능도 있고 뭐야? 전환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그럼 나중에 보기 박스에도 뭐 나와? 실제로 학습할 때도 이렇게 써 있어. 향가의 낙구는 뭐야? 시상을 전환하고 집약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분명히 낚시가 된다고. 자, 이 작품에는 있어 없어? 이 작품은 전환이 안 돼 있어. 왜냐면 계속 뭐야? 긍정으로 가거든. 이해되시나요? 이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될 텐데 계속 같은 라인으로 간다. 즉 화자의 태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이 작품은. 그럼 시상의 전환이 있어 없어? 없는데 뒤에 학습활동이나 보기 박스에 나오는 요 박스에는 일반적 향가의 낙구의 기능은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작품은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버리게 된다고. 이 작품에 안 맞다고 이거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다 함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심해서 보시고 아까 얘들 한자 빌려가지고 우리말 어순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봐봐. 아까 고대가요는 오히려 어디에다 맞추는 거야? 한자식 표현에 맞춘 표현이 돼요. 그죠? 왜냐면 한자로 번역해서 한자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어순도 어디에 맞춰? 한자에다 맞추겠지. 한자식 표현에다가. 근데 얘는 반대야. 우리말에 맞춰서 한자를 변형해. 그럼 메인이 누구야? 우리말인 거야 얘는. 이해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기본적인 뭐 자긍심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말에 한자를 끼워 맞추겠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가를 반드시 배우는 것도 있고. 되셨죠? 내용 한번 가봅시다. 내용이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느껴봄이라고 시작합니다. 느껴봄이 해석하면 나중에 이게 현대어플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 흐느끼며라고. 그러니까 이 화자가 뭐예요? 울면서 시작해요 이 작품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막 칭찬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이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돌아가신 상태야. 이해되죠? 그럼 우리 돌아가신 고인을 뭐하지? 추모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 시는 추모하려고 쓴 시야. 근데 니네 생각해봐.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는데 안 좋은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 할까요? 그 양반이 죽기 전에 나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갚은 적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남들에게 베푸시고 아주 어려운 사람 도와주던 아주 훌륭한 사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이 작품이 상황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죽은 걸 기반으로 쓰는 시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화자의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밖에 안 해요. 돌아가신 분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오면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지가 들어있다고 돼 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 작품을 썼다라는 거예요.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이라니까. 죽은 사람을 막 뭐해? 기리면서 예찬하는 작품이니까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인데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가 들어있다고. 내 말 이해되니? 그건 다른 말이야. 다른 말. 맞죠?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걸 기반으로 쓴다. 이미 부재 상황을 기반으로 쓴다. 막 안타까우면서 쓴 거야. 느껴본 바람에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을 발견 달아리 달입니다. 달. 그럼 달은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달의 특징은 높이 떠 있고 빛을 내고 그죠? 그리고 기원의 대상이에요. 신으로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달을. 그럼 누가 그렇다는 거야? 돌아가신 기파랑이 달과 같은 분이셨다는 거야. 달. 이분은 우리에게 광명도 되시고 그죠?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 아주 인품이 고매하다가 뭔지 알아? 품격이 높고 깨끗하시다 이런 뜻이야.
야, 그분은 아주 정신세계가 높으시고 깨끗한 분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고매하다라는 말. 고결하다라고도 하죠. 고결한 정신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럼 달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런 거죠. 자, 달은 기본적으로 비유야 상징이야? 그러니까 비유하고 상징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 자, 달 같은 기파랑 이러면 비유가 돼. 둘 다 나오면. 근데 상징은 달만 나와. 근데 이유가 뭐냐면 달은 그 자체에 뭐가 하고 있어요? 광명과 기원과 고결함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 달 자체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 내가 말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비유는 둘의 공통점을 뽑아내는 게 비유야.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 그래서 공통점은. 그러니까 비유는 둘 다 필요한 건데 얘는 하나만 얘기하면 돼. 아, 그분은 그냥 그분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달이야. 이러면 끝나. 이해돼? 달이야 이러면 이미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다. 이해되지? 달의 속성을 가지고 말하니까 상징입니다. 상징이고 원형적 상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이거는 나중에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흰 구름. 흰 구름은 흰은 석재오죠. 하얀 구름이 있어. 달 옆에. 자, 조심하실 거. 이 구름은 누가 아냐? 기파랑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구름이 뭘 상징하냐면 자유를 상징해요. 왜 뜬구름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그치? 구름은. 근데 구름은 순수, 자유. 근데 구름이 뭐도 뜻하냐면 구름은 하늘에 생겼다 쑥 사라지기도 해서 허무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구름이 떠서 어디로 가? 하늘로 가죠. 그럼 하늘나라 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했던 기파랑이 돌아가셔서 좀 허무한 느낌을 주는 구름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사실 내피셜이야. 아니, 내피셜은 아니고 다른 작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 다른 교재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거는 지금 요 교재에는 없어. 요 미래행 교재는 없어. 학교쌤이 설명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왜 이래? 응? 왜 이래? 자,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 구름은 누가 아냐? 기파랑이 아니야. 왜냐면 기파랑은 뭐가 아니야? 자유와 죽음과 허물을 상징하는 인물은 아니거든. 이해되니? 그분이 자유롭게 사신 분이야? 막 그런 분이 아니야. 이해되죠? 그 다음 언저리에 몰가른 물가에, 모리가 뭐냐면 모래야, 모래. 그 모래 사이로 뭐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물은 뭘 상징해요? 맑고 깨끗함을 상징해요. 그분은 맑고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뜻이야. 기랑은 기파랑이죠. 그래서 대상이 표면에 드러나 있어. 내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기파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여기 드러나죠. 그죠?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프리아죠. 수프리아는 일단 패스할게요. 얘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학교에서 필기 나오는 거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헷갈리니까. 그 다음 1호 나릿 제벽이라고 나왔는데 1호가 뭐냐면 그 지명이에요. 1호내 냇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1호내 냇물. 그럼 화자가 어디에 서 있는 거야 지금? 1호내라는 냇가에 있는 자갈밭에 서 있는 거야. 자갈밭. 이해되지? 그래서 뭐가 드러났다? 구체적 공간이 드러나 있어. 화자가 지금 있는.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에서 거닐고 있어? 그지? 냇가에 거닐고 있는 거야. 냇가에서 자갈 위에 걸으면서 뭘 보고 있어요? 달을 보고 있는 거야. 달과 물을 보고 있죠. 이해돼? 이해되냐 안 되니? 그럼 뭐가 변하고 있니? 이 사람은? 자, 장소 이동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뭐가 바뀌었어? 그치? 시선의 이동이야. 달 보다가 뭐 보고 있어? 그치? 냇물을 보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달을 보면서 그분은 뭐 같은 분이셔서 저 달과 같은 분이셨지. 또 냇물을 보면서 그분은 냇물 같은 모습도 있었지.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야, 칭찬이 세게 그냥. 다음. 됐어요? 자, 그 다음 봐봐. 1호 나릿 제벽이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낭은 기파랑이죠. 대상이 명시되어 있고요. 마음의 가잘, 마음의 끝이 어디야? 마음의 끝은 뭐냐면 그분의 정신적 경지의 끝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 정신적 수준을 말해. 레벨이라는 뜻이야. 레벨.
그럼 그분의 마음의 끝은 뭐야? 그분의 정신의 레벨을 쫓는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근데 이분이 낮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이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높은 고매한 인품을 좀 갖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추모하면서 저도 저렇게 고결한 사람 마음, 그러니까 정신적 수준을 쫓고 싶구나. 얘가 누구야? 낙구의 감탄사예요. 그죠? 그럼 지금 앞에가 잡아 화자의 태도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초긍정이죠. 굉장히 나도 저런 분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를 막 계속 얘기했잖아. 1, 2, 3번까지 그지? 근데 4번이 뭐냐면 자식까지가 뭐냐면 잣나무가지. 잣나무는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무슨 색을 유지해요? 초록색을 유지하는 잣나무, 소나무랑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 그럼 잣나무 가지가 높다는 건 기파랑에 뭐가 높다는 거야? 자, 잣나무, 소나무는 뭐 상징해? 절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절개의 높이가, 드높은 기상의 높이가 아주 높으신 분이니까, 자, 화자의 태도가 그대로 뭐니? 계속 긍정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죠. 잣나무 가지가 높으셔서 눈은 뭐예요? 지금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죠. 그죠? 그럼 눈이 내려 있는데 잣나무가 쫙 우뚝 서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 눈으로도 뭘 덮을 수가 없어? 잣나무 가지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가지에는 눈이 쌓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라도 누구를 꺾을 수는 없어요. 이 기파랑의 절개를 꺾을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지? 그 눈이라도 못 덮을 고깔이야. 여기가 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눈이 못 덮는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시련과 고통으로도 그의 절개를 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고깔이는 뭐냐면 그 옛날에 화랑들이 이렇게 쓰던 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요게 그 잣나무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고깔이요 이렇게 하고 끝났으니까 그 잣나무의 위까지 보니 그분의 모자를 떠올리면서 그분 멋졌어 이렇게 끝냈다. 그렇죠? 조심하실 게 이거야. 자, 기본적인 태도는 뭐 하고 있어요? 화자가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예찬하고 있긴 한데 잘 들어. 예찬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보고 싶다는 거고, 그죠? 그분이 살아있을 때 모습 막 떠올린다는 거고,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움이 포함되어 있고, 그죠? 이젠 다시 볼 수 없다라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움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예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추모라는 행위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잘 틀려 애들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추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분명히 예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예찬도 하지만 뭐도 하는 거야? 뭔가 좀 안 계셔서 좀 쓸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복합적이야. 감정이라는 건. 됐었어? 다만 전체 맥락적으로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아가신 이를 예찬하는 것이 기본 맥락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 변화가 있다고 하시면 안 돼. 이 작품은. 선생님 또 안타까워하니까 정서 변화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니? 메인 테마가 계속 예찬이야. 쭉 예찬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례식용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분 정말 훌륭하셨어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워. 이제 뵐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화자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거야?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 훌륭하셨어요. 이게 메인이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숨겨주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여기 화자가 안 드러나. 의도적인 것 같긴 해요. 화자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 휘파람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기를 일부러 감춘 작품입니다. 잘 챙겨놓으시면 돼. 어려운 거 없죠? 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다섯? 영탄법 쓰셨어요? 계절감 다 쓰셨나요? 저거 표면 없어요? 썼죠? 자, 뒤에 넘어가면 여기 말고 여기 봐봐. 여기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게 있어. 여기 페이지가 12페이지. 여기 가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감탄사는 앞부분에 전개되었던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하는 공통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자, 이걸 보기박스로 해가지고 딱 기준 잡아놓고 그러면 이 작품에 해당돼 이러면 틀려버리게 된다고. 이게 조심하셔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잘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작품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감탄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야. 시상의 집약과 전환 기능을 둘 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이 작품에 어디에다 밑줄 그어놓거나 아까 그 낙구의 감탄사에다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 전환과 집약의 기능이 둘 다 있어. 그러면 틀린 거가 돼요. 이 작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돌아오셔서 11페이지에 없어요. 11. 자, 학습활동에 아까 그냥관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김한진이 해독한 허나가라는 작품입니다. 자줏빛 바이카이. 이것도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죠, 그죠?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자줏빛 바이카는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줏빛 바이가 있어요. 아무튼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네? 지명이 나와야 좀 구체적인데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내용도 이것도 설화가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그죠? 소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그 수로 부인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최고 미인 신라 때 최고 미인의 대표인 수로 부인 뭐 약간 카리나 같은 여자. 근데 그 카리나 같은 그 수로 부인이 저것 봐 절벽에 있는 꽃이 있네 그러면서 꽃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절벽에 있으니까 꺾어다 줄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나가던 노인네가 이 노인네가 주책이에요. 수로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자발적으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 바쳤다는 거야. 이 작품의 목적은 수로 부인이 그만큼 예쁘다 이런 것도 있고 신라 사람들이 미적 가치가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아름다움을 높게 평가하지 알죠? 왜 신라의 최고 유물 중에 하나가 뭐야? 금관이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한 금관. 이 사람들 뭐 한국사 안 배우셨어요? 있잖아요. 되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수로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뭐 하는 거야? 꽃을 꺾어다 바치는 거야. 이게 신라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좀 볼 수가 있는 작품. 허나가는 건데 얘도 아까 얘기했던 향가야. 얘는 몇 줄짜리야? 4줄짜리야. 이게 사구체 향가야. 이해되죠? 그래서 자줏빛 바이카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고 나를 아니 묶으라니 화자가 표면에 있죠. 나는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노인이 제가 꺾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니하시면 가정법이죠.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제가 바칠게요. 그러면서 꽃을 꺾어다가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오리다가 의지를 나타내는 겠습니다의 뜻을 되셨나요? 꽃은 노인의 분신? 좀 오바스럽긴 한데 좀 설명을 덧붙여봐. 민별쌤 뭘 자꾸 카톡 오고 계시나? 학원 단톡방에 자꾸 보고 올라와서 자, 꽃을 바친다는 게 내 목숨을 바친 거야. 꽃 꺾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꽃은 노인의 분신인 거야. 이해돼? 돼 안 돼?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꽃은 나의 분신, 노인의 분신이다. 내 사랑을 전달한다. 뭐 노인이 사귀자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름다움에 바칩니다 이런 꽃인 거라고. 제 말이 돼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에게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꽃을 꺾어다 드릴만 합니다. 이 정도의 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 또 하나시가 이건데 처용가라는 시 이건 8줄짜리 8구체 향가예요. 8구체 향가. 동경 밝은 달에 여기 구체적 지명 드러나 있죠, 그죠? 동경의 밝은 달에 달이 밝은 달에 밤들이 밤새 놀다가 남편인데 이 화자가 남편이에요. 처용이라는 사람인데 뭐 한간에는 외국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처용 외국에서 온
외국에서 우리나라 귀한 사람인데 의사였대요, 직업이.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자기가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술 먹고 며칠 놀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람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전염병의 신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와이프가 바람 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요거는 약간 전설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역병이 돌았던 모양이야. 국내에 역병이 돌아서 코로나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치료를 했던 모양이야. 외국 의사니까. 외국 의사는 뭔가 치료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치료를 해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돼 있어 이게. 근데 그걸 약간 변형해서 이 사람이 와이프를 집에다 두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이 역병의 신과 바람을 피고 있는 거야. 그 다리가 원래 2개여야 되잖아요.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4개인 거죠. 그러면 역병과 잠을 잔 거야. 그때 가서 역병을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밖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통경 밝은 달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역병도 뭐 해주겠다는 거야? 허용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미 아내를 뺏겼으니 내가 아내를 어찌 뭐 되찾아오기요 이러면서 뭐 체념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이 역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역병을 치료해 준 거야. 사람들을 막 치료해 줘. 우리 왜 코로나 걸리면 의사들부터 어떻게 하니? 마스크 엄청 쓰고 있잖아. 알지? 가면은 막 근처도 못 오게요. 환자들 뒤로 걸릴까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헌신적으로 고쳐줬던 모양이야. 그거를 이런 스타일의 노래로 만든 거야.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좀 요즘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둘은 내 아내의 다리인데 둘은 누구 것인가? 본디 내 아내였지만 이미 빼앗긴 것은 어찌하리요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자 이게 전설이야. 그 아내와 동침했던 역병이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당신의 관대함에 내가 감명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집에는 침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보기에 그냥 실제는 뭐냐면 이 처용이라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역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를 해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약간 이 전설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헌정 노래를 만들어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역병조차도 감동시켜서 처용의 관용의 감동이 돼서 이 역병조차도 우리를 이제 해치지 못하게 된 거는 다 누구 덕분이야? 처용 덕분이야. 그러면서 이때 신라 사람들이 이 처용의 얼굴을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 뿌렸어요. 온 집집마다 처용의 얼굴이 붙어있어. 그 처형의 얼굴을 붙여놓으면 뭐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염병조차 집으로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전설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용을 그냥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역병하고 역신하고 동침하는 걸 보고 내가 관용을 베풀어서 이 역병이 이제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해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통점은 여기 보면 갔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리가 4개구나 그러면 화가 나겠죠. 아내를 뺏겼으니까 이제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념하고 관용을 통해서 역병조차 감동시킨 우리 처용님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밑에 여기 왼쪽에 헌화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하는 시죠. 근데 이 처용가 같은 경우는 개인 얘기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약간 역병을 물리치는 스토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약간 주술적인 노래로 봐요 얘는. 이해되시나? 되시나요? 이 처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약간 질병을 치료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라들. 정리해놓은 거 적어놓으시면 돼요. 한화가는 뭐 보편적 이의식, 가정법, 자연물,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 비해서
사용과는 대상이 명시되겠다. 여기 요 단어 이해돼? 축사 뭔지 알겠어? 자, 축사가 축하한다는 뜻이 아니야. 축사가 뭘 것 같아요? 축사가 이 축자가 쫓아낸다 뜻이야. 쫓아낸다. 사자는 뭐예요? 사악함이야. 그래서 사악함을 뭐한다? 쫓아낸다. 즉 질병 치료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우리 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사악함을 쫓아내는 노래. 그죠? 역병을 감동시켜서 역병이 스스로 물러가게 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 그지? 그래서 이 처용이라는 의사가 귀신마저 감동시키고 질병을 뭐 치료해줬다 뭐 이런 거 약간 노래로 만들었다. 자, 요시를 봅시다. 요거가 설명할 때 말하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예상보다 더 걸렸네. 청산별곡은 못할 것 같아. 아, 그렇다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시조 3개만 더 볼 거야. 빨리빨리 끝내놔야 돼. 왜? 아니, 우리 필요 7시 반에 수업이네. 다음 수업 있으세요? 아, 7시 반 전에 끝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 자, 얘 좀 봐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라고 써요. 500년 도읍지. 500년 도읍지는 어디에요? 망한 고구려의 옛 성터죠. 그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 필마는 뭐냐면 한필의 말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관직에 있었으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안 다녀요. 여럿이 몰려다니거든. 그럼 말 한 마리만 타고 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혼자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이해돼? 이 사람이 고려의 신하였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관직을 그만뒀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필마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거기다 적어놓았어요. 이거는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어요. 한필의 말이라는 표현에 화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환기시켜줘요. 이거 환기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있고 관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약간 환기 형태의 객관적 상관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필마로 돌아드니.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산천은 의구하되. 산천이 뭐야? 산과 개천이죠. 그죠? 산천은 자연을 말한다. 자연은 의구, 옛날과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자, 내가 왔는데 나라는 망했죠. 그지?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망해버렸는데 자연물이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그럼 인간이 영원한 거예요? 자연이 영원한 거예요? 자연이 영원한 거야. 자연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 자연은 불변하고 영원성을 갖고 있죠. 근데 그에 반해 인걸은 뭐냐면 고려의 신하들이야. 그 많던 고려의 신하가 어떻게 돼 있어? 무너진 성터에 왔더니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다 배신 때린 거죠. 아니면 조선에 붙었거나 아니면 나처럼 뭐 했거나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거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인간이 했던 건 다 어떻게 돼요? 가변이 뭐예요? 변한다는 거야. 인간은 다 변하는 거고 인간사는 다 변하고 인간의 일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유한성을 갖는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인간과 자연을 뭐하고 있니? 대조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야. 허무한 거. 너네 언제 허무를 느끼는지 알아요? 가장 허무한 게 뭘 것 같아? 근데 제일 허무한 거 하나 얘기해 줄까? 자, 의대 가기가 제일 어렵죠. 요즘, 그죠? 어떤 의사가 의대를 갔어요. 의사 되려면 전공이 따려면 몇 년 해야 돼? 10년 해야 돼. 10년.
대학교 6년, 레지던트 4년. 거기서 뭐 하나 더 따려면 또 뭐 한 2년인가 더 하던데 그게 12년 걸린대요. 이 사람 그래서 전공의가 됐어요. 자, 이제 뭐 하면 돼? 개원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교수로 가가지고 연봉 한 1억 넘게 받으면서 자기 꿈을 펼치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이제 전공의 가서 레지던트 끝나고 교수 되기 직전에 맡았던 데가 그 뭐냐 그 응급실 있죠. 응급실 당직 의사로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의사일 그 당직 쓰다가 뇌출혈로 죽어버렸어요. 12년을 고생해서 이제 인생이 펴질만 할 때 한 방에 가버렸어요. 이 사람. 실제 뉴스에 났습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샥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나 어떤 사람도 봤냐면 공무원 시험을 10년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왜냐면 직장이 조금 위태위태하니까, 그죠? 직장 오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아내가 뒷바라지하면서 40살에 합격한 사람 봤어.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잖아. 10년 고생해서 아내 생각도 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으아 이러다가 뇌출혈로 죽었어. 진짜야.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는 어떤 순간에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계속 진행되지가 않고 사라져 버리더라고. 얼마나 공무원이야. 아니 공무원 합격했는데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내도 못 만나고 죽었어요. 합격 소식 듣자마자 와 이러다 죽어버려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니,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봐. 내가 옛날에 신화로 근무하던 그 궁터를 갔는데 궁궐이 하나도 남은 게 없이 다 무너져 내린 걸 보면서 이 사람 뭘 느껴? 아, 인간의 일은 어떻게 돼?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즈버, 거기 봐봐. 이거 중요한데. 어즈버가 뭐예요? 감탄사죠. 이게 아까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어디서 전승된 거야? 네, 향가에서 온 거예요. 어즈버가 아라는 감탄사예요. 아, 태평했던 그 고려 왕조가 이제는 뭐야? 꿈만 같구나. 이러면서 하노라 영탁법이죠. 그래서 이거 한자성어로 막 일장춘몽, 뭐 한단지몽, 인생, 이상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거다. 근데 얘는 왜 나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향가에서 시조로 계승된 것이 있다. 시조도 몇 단 구성되어 있니? 시조도 3단 구성이에요. 초장, 중장, 중장으로 되어 있고 감탄사들. 자, 하나만 체크하고 향가는 차이점 뭘까요? 시조는 몇 음보 써? 4음보를 쓰는데 향가는 음보가 없어요. 향가는 운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보시면 그것도 니네 아무튼 우리말로 돼 있는 데다가 들쑥날쑥하고 반복도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가는 운율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달렸는데도 많이 못 달리네. 청산별부터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